Papa's death will soon be avenged. 고막 때리는 총성 웨스턴 영화 탑10 하고 있습니다. 6위는요? The Brave Sound.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6위는 The Brave 그리고 True Grit. 뭐야, 영화 두 개예요? 같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계속 찬송가군요. 네. 트루 그레이트이 원제고 네. 우리나라에서 개봉명이 더 브레이브인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아주 예. 고약한 경우죠. 영어를 영어로 다시 제목을 바꿔서. 바꾸는 아주 그런 거의 대표적인 영화가 아니었을까. 더 브레이브가 뭡니까 이게? 근데 이 영화가 원작이 있어요. 그렇죠. 1969년작 헨리 해서웨이 감독의 트루 그릿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용기로 그렇죠. 진정한 용기. 알려진 영화. 이 차라리 영화 진정한 용기로 하지.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 다시 신작이 나왔는데 예. 그 신작을 우리나라에서 제목을 더 브레이브라고 붙인 거죠. 그게 결국 진정한 용기를 더 브레이브로 바꿨네. 그러면 좀 이상하네. 이상하게 바뀌네. 그렇죠. 이게 이상해? 그거를 제가 다시 브레이브 사운드로 바꾼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다고 보면 다 이상한 거죠. 다 이상해. 뭐 근데 트루 그릿이란 말이 그릿이란 말을 좀 생소해서 브레이브란 말은 그런데 모두가 아나? 브레이브. 그래도 좀 더 브레이브 하트 때문에 알지 않을까? 브레이브. 브레이브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울걸요. 그럼요. 그리고 그런가요? 브레이브 사운드 때문에 다 알고. 그러게 이게 용감한 형제. 더 웃긴 거는 이거 그 다음인가요? 그때 디즈니 영화 중에 그 브레이브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 우리나라 제목은 메르다와 마법의 숲인가? 들은 거 같은데. 들어간 것 같다. 진짜 브레이브라는 영화는 메르다와 마법의 숲으로 바꾸고 메르다 그 저기잖아 그 활 쏘는 애 아니야? 그건 이제 스코틀랜드 이제 공주 얘기인데 뭐야 트루 그릿은 더 브레이브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헷갈려지고 또 요 트루 그릿 한 1, 2년 전에는 더 브레이브 원이라고 있었죠. 조디 포스터 나왔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제목이 헷갈려가지고 얘가 아주 큰일을 했어 아주 그래가지고 좀 헷갈려요. 이게 더 브레이브라는 말이 이렇게 붙여도 되나 싶은. 우리는 싶습니다. 그냥 트루 그릿이라고 그냥 트루 그릿이라고 합시다. 얘기하죠. 예. 네. 원제가 트루 그릿이고 네. 69년작도 트루 그릿이고 이 우리가 소개하려고 하는 영화는 2010년작이죠. 네. 2010년작 트루 그릿입니다. 네. 진정한 용기. 네. 2010년작은 코엔 형제가 아이고. 네, 만든 영화죠. 우리가 카우보이 노래할 때 네. 저희가 이 트루 그릿을 얘기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루 그릿이 되게 중요한 네. 웨스턴 영화인데 코엔 형제 필모 중에서 네. 오 형제 그거는 웨스턴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웨스턴 영화라고 보기엔 좀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완전 웨스턴 영화고 네. 아까 얘기한 69년 존 웨인 나왔던 네. 존 웨인 뭐 로버트 두발 뭐 데니스 호퍼 뭐 무슨 네. 아주 유명한 배우들 다 나온 네. 존 웨인이 아마 이걸로 오스카 나무주연상도 받았을 거예요. 네. 하여튼 굉장히 히트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트루 그릿이라고. 네. 그거를 리메이크한 겁니다. 네. 거의 그대로 리메이크한 거 아니에요? 스토리는 똑같은데 네. 원작이 있었으니까. 네. 그럼 그 당시 존 웨이는 보안관 역할이었고. 그렇죠. 지금 그치. 제프 브리지스 역을 한 거고요. 그런데 그 영화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죠. 세월도 있고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트루 그릿은 여자가 소녀가.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예. 아, 그게 바뀐 그게 거예요? 관점이 바뀐 거예요. 그때는 존 웨인이 주인공이야. 그러면 역시 또 예. 반성의 웨스턴이네. 그렇죠. 그 반성이 있습니다. 네, 2010년 트루 그릿에 대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코엔 형제 감독, 주인공인 소녀 매티 로스 역으로 헤일리 스타인펠드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아, 영화를 아주 혜성처럼 떴죠. 아주 그냥 똘똘해요. 똑 부러지는 아유. 똑순이. 14살. 그렇죠. 영화에서 14살 소녀로 나오는데 이제 아저씨들 이 터프한 카우보이 아저씨들을 보안관 아저씨들을 아주 그냥 쥐락펴락하는. 그렇죠. 헤일리 스타인펠드가 이때 뭐 그 정도 나이였을 거예요 아마. 네. 14살이면은 몇 학년인가요? 우리 나이로. 중3이죠 뭐. 중3. 우리는 15살 뭐 이렇게 될 거니까. 얘네 그러면 뭐 중2, 중3이 중성 네. 뭐 하여튼 똑 부러지는. 무섭죠 중이병 걸리고. 아 얘가 중이병 걸려. 걸려서 그래. 중이병. 맞아. 겁이 없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대는 거였구만. 겁이 진짜 없어요. 아저씨들이 여기서 말하는 트루 그릿이 얘의 트루 그릿이잖아요. 옛날에는 존 웨인이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이 매티로서. 야, 저는 그걸 얘가 몰랐네. 이 여자 친구가 학교를 갔으면 아마 학폭했을지도 몰라. 네. 그리고 루스터 카그번 역으로 네.
그 예전에 69년작에서는 존 웨인이 했던 역할을 네. 제프 브리지스가 2010년작에서는 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죠. 형이 좋아하죠. 네, 형이. 내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저는 제프 브리지스 볼 때마다 좀 오샥 형이 좀 생각이 나요. 왜? 내가 이렇게 멋있나? 아니 그게 아니고 멋있다기보다 난 제프 브리지스 멋있잖아. 제프 브리지스가 멋있게 나오는 영화들이 있죠. 근데 망가져 있는 역할들을 좀 몇 개 하잖아요. 크레이지 하트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렇죠. 나는 저기 더 기버 기억 전달자 이거 있잖아요. 거기도 나오죠. 제프 브리지스. 그게 약간 수염 기르고 이렇게 자기 관리 잘 안 하고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는 그런 아저씨 역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대체로 레보스키. 약간 네. 나사가 하나 두 개 정도 빠져 있지 항상.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음. 여기서도 카그번이 좀 그래요. 그런 그치 나사 빠져 있지.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막 막 이렇게 저기 하늘에 대고 총질하고 막. 네. 이런 거. 거렁뱅이 넉마주의 뭐 우리가 제프 브리지스 나오는 영화들은 무용배소도 많이 했죠. 네, 내가 많이 좀 했어요. 좋아해서 피셔킹, 네. 그다음에 사랑의 행로. 안 했어요. 사랑은 뭐 우리가 안 했었지. 음악 영화 했잖아, 바보야. 사랑으로 하지 않았어? 했나? 음악 영화 3위인가 2위인가 했잖아. 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음악 영화라서 기억이 안 나네. 페블러스 베이커 보이스. 예. 아 그거. 미셸 했겠네. 파이퍼랑 나왔던. 그게 사랑의 거기서는 행로야? 멋있죠. 거기서 멋있지. 거기서는 멋있죠. 제프 브리지스가 뭐 안 멋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새로 잘 쳐가지고. 예. 별로던데. 크레이지 하트는 안 했나요? 크레이지 안 했어요. 제프 브리지스가 정말 70년대 초부터 아주 뭐 화려한 네. 근데 다양한 영화에 막 출연하고 흥행작에도 나오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레인지가 너무 넓은 배우죠. 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배우인데 국내에선 이름이 좀 어려워서 알파치노 맞아요. 뭐 이렇게 좀 쉬웠으면 좋겠는데 제프 브리지스라서 예. 맞다. 저기도 나온다. 트론. 트론 뭐 레거시 뭐 이런 거 다 나왔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하다가 요 트루그릿 타기 바로 전해 네. 크레이지 하트라는 네. 음악 영화죠. 네. 컨트리 약간 이제 한물간 한물간. 한물간 컨트리 가수. 컨트리 가수 역을 해서 그걸로 오스카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네. 나무주연상을.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뿜뿜 돼가지고 찍은 영화야. 네. 여기서 이제 애꾸는이죠. 그렇죠. 애꾸는 연방보안관. 애꾸는 보안관으로 나옵니다. 네. 마샬이죠. 네. 그리고 텍사스주에 여기는 무슨 주죠? 이 여기는 영화가- 알칸소죠. 네, 아칸소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예. 텍사스에서 건너온 텍사스 레인저가 한 명 그렇죠. 있어요. 텍사스 레인저가 있죠. 예, 약간 야구 선수 아니고요. 입만 살아 있는. 네. 예,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네. 그렇죠. 이 배우가 이렇게 존재감이 없이 나오다니. 네, 맷 데이먼이 야. 라비프라는 텍사스 레인저 역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이 쫓는 악당 톰 체니 역으로는 조시 브롤린이 나왔고요. 그렇죠. 조시 브롤린도 이렇게 존재감이 없게 나오다니. 잠깐 나오고 금방 죽더라고요. 스포일. 조시브를 못 알아봤어요. 아 그래? 아, 조시 브롤린 처음에 강가에서 이렇게 내복 같은 거 입고 만나잖아. 네. 그러다 총 맞고. 예, 그리고 이 톰 체니가 쫓아다니는 서부 최고의 악당 그렇죠. 예, 럭키 네드라는 네드. 네. 예, 여기도 이- 네드 페퍼야. 여기서도 이름이. 네. 아 그러네요. 네드 페퍼. 예, 럭키 네드 역으로는 베리 페퍼가 나왔습니다. 야 베리 페퍼. 베리 페퍼는 우리가 그 영화 라이언 일병. 라이언 일병 구하기도 했지만 되게 인상적이었던 멜키아데스. 영화. 그 멜키아데스. 멜키아데스 에스트라다의 세 번의 장례식. 네. 우리가 그 영화 할 때 이렇게 되게 고초를 당하는 네, 토미 리 존슨한테 끌려가는. 예, 끌려다니는 그 국경수비대 네. 대원으로 나오죠. 거기도 약간 텍사스 레인저 비슷하게 나오는 거네요. 예. 이 악당으로 나옵니다. 예. 네, 이 정도 아주, 네. 주요한 역을 소개하면 될 것 같고요. 돔널 글리슨이 나와요. 아, 돔널 글리슨도 도말 글리슨이 정말 여기서 진짜 존재감. 존재감 없이 잠깐 나와서 진짜 존재감 금방 없이 죽어요. 나와요. 예. 말로 나왔죠 말. 말로 나왔나? 그리고 이제 이 매티 주인공인 매티가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서 40세가 된 그렇죠? 40대가 된 그 매티가 나오는데 그 매티 역으로는 엘리자베스 마블이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엘리어스 마블은 아까 우리가 다뤘던 7회에서 다뤘던 예, 뉴스 오브 더 월드에 잠깐 나오죠. 잠깐 나오죠. 지난주 다뤘던. 톰 행크스와 유일한 어떤 애정 행각을 벌였던 그 아줌마야? 그 아줌마가 이 예. 아줌마.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근데 쫑距리 안 되는데? 아니요. 얼굴 저는 딱 보고 알았어요. 나 몰라. 나 완전 뭐. 근데 이 영화에서는 좀 더 늙게 나오죠. 예. 엘리자베스 마블이라고. 근데 이분은 마블 영화에도 나오나? 네, 트루그릿. 네. 네, 2010년 코엔 형제의 네. 아주 정통 웨스턴. 웨스턴. 빠. 정통 웨스턴인데 코엔 형제가 만들었다. 아이고. 그렇죠. 이게 재밌네요. 우리가 저번에 스포일 안 하려고 얘기는 안 했지만 카우보이의 노래는 음. 이거 만든 이후에
10년 있다가 약간 이제 재밌게 라이트하게 만든 것 같고 트루 그릿은 뭐랄까 좀 제대로 만든 리메이크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69년에 나왔던 존 웨인이 나오면 정통 서부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 원래 원작 트루 그릿에서는 맷 데이먼이 한 역을 글렌 캠벨이 했어요. 글렌 캠벨이라고 가수 있죠. 기타 잘 치는 컨트리 가수 기타리스트이기도 하고 글렌 캠벨이 아마 그 역으로 나왔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 영화도 엄청 히트를 해서 70년대 2편이 나왔죠. 네. 존 웨인이랑 캐서린 헵번이랑 같이 루스터 칵번 그냥 그 배역의 이름을 그렇죠. 제목으로 땄네요. 그 애꾸는 예. 보안관 보안관, 예. 그걸로 해가지고 2편이 나왔죠. 70년대 중반쯤 나왔어요. 그렇듯이 이게 아주 히트를 한 서부 영화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2010년에 코엔 형제가 리메이크를 한 거야. 와, 근데 원작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원작에도 똑같이 애가 나오고 똑같은 스토리야 완전히. 그래서 이제 막 이 살인자를 쫓아가는 뭐 그런 얘기인데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2010년에 나온 거는 완전히 같은 스토리인데 느낌이 확 다른 거지. 그렇죠. 이 시대 정신이 발휘가 된 거야. 이 여성이고 어린 아이인 아이를 주인공으로 얘가 보는 시점에서 그린 거죠. 그래서 이 애꾸는 보안관도 주인공이긴 하지만 이 아이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잖아. 그렇죠. 게다가 또 이 애가 너무 연기를 잘했고 캐스팅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오스카 여우 조연상 후보에 이게 역대 무슨 이게 기록이 있어요. 이게 뭐 최연소 후보. 노미네이트. 얘가 뭐 8번째가 9번째가 그래요. 근데 여기서 조연상 후보로 올랐어요? 주연이 아니고. 조연. 주연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왜 조연이지? 어린애라서 그런가? 얘 뒤에가 그 조디 포스터예요. 택시 드라이버의 조디 포스터. 그리고 1등이 아마 그 테이터 모닐인가 그럴 거예요. 10살. 그거는 수상을 했죠. 서셔 로난도 그 어토먼트로 그때 뭐 이 8인가 뭐 그래요. 하여튼 그 나이 또래예요. 뭐 14살, 15살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연기를 잘해서 아까 진욱이가 그런 거 물어봤는데 왜 오스카에는 아역 배우상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아역 배우상은 없지만 정말 연기를 잘하면 후보에 올려줍니다. 네. 주연 혹은 조연상 후보에 올려주는 우리가 거죠. 7위에서 했던 아까 뉴스 오브 더 월드에서 독일 여자아이 네. 헬레나. 네. 쟁겔 네. 그 아이가 이번에 조연상 후보에 오를 것 같죠. 예. 오스카에도 오를지는 모르겠네요. 네. 아유 오스카에 뭐 오를까요? 오르죠. 윤여정 씨도 오르고. 나는 이번에 오스카 여우 조연상은 아직 후보도 안 나왔지만 드디어 왠지 글렌 크로스가 받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 몇 번 올랐는데 한 번도 못 받은 정말 평생. 근데 이번에 그 힐빌리의 노래라는 넷플릭스에 있어요. 와 거기서 이번에 받으시겠다. 내가 무릎을 딱 쳤는데 윤여정 선생님이랑 약간 겹쳐요. 역할도 그렇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트루 그릿 스토리를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스토리는 뭐 단순해요. 진정한 용기. 예. 주인공 매티 로스라는 이 소녀 14살 소녀는 아버지가 있었죠. 누구나 소녀는 아버지가 네. 있습니다. 근데 아니 누구나 있지는 않죠. 누구나 있지. 예? 동정요 뭐 저기냐? 이 소녀가 이제 도시에 오는 거죠. 그죠? 도시에 딱 왔는데 이엘 카운티라는 곳에 왔죠. 거기 왜 왔냐면 아버지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왔어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거기 왔다가.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시신을 찾았는데 얘가 돌아가지 않고 자기랑 같이 온 하인한테 아버지 시신 모시고 돌아가라. 나는 아직 할 일이 남았다. 그래서 복수를 꿈꾸는 거죠.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그렇죠. 찾겠다. 14살. 근데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사실 아버지를 따라다니던 그 불황자를 아버지가 걷어준 거예요. 아주 따뜻하게 그 사람을 돌봐주고 있었는데 그렇죠. 얘가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가 갖고 있던 금 2개 그렇죠. 뭐 이런 거를 탐내서 말이랑 금이랑 예, 뺏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도망간 거죠.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 여기서 이 나쁜 놈은 조시 브롤린입니다. 네, 조시 브롤린이죠. 근데 이 소녀가 사실 그 무법자를 상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대해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제일 잘하냐.
누가 제일 쓸만한 사람이냐 이 동네에서 막 애가 너무 똑똑해. 네. 아유 너무 그래서 똑똑해. 딱 보안관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예. 보안관한테 가서 물어보죠. 예. 현상금 사냥꾼 예. 누가 제일 잘하냐. 뭐 이렇게 몇 명 추천을 받죠. 추천을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탐문을 딱 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다. 예. 바로 그게 루스터. 루스터 카그번이죠. 예. 애꾸는 아저씨. 애꾸는 마샬. 근데 이 아저씨한테 갔더니 이 아저씨도 되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맨날 술 먹고 뭐 이렇게 실력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위대한 레보스키에서 딱 예. 그 자세로 누워 있죠. 예? 그래서 귀찮으니까 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막 이렇게 내보내려고 그러죠. 근데 얘가 이제- 환심을 살려고 이렇게 담배를 말아주잖아.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거금의 어떤 그 약속도 제안도, 하죠. 네. 제안도 하죠. 네. 내가 $50를 성금으로 주고 예? 걔를 죽이게 나면 $50 더 주겠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제안도 하죠. 음. 그런데 이제 이 아저씨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받아들이는데 이 소녀를 데려갈 생각은 절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뭐 악당을 잡으러 가는데 이 소녀를 데리고 가면 그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를 떼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또 이렇게 따라옵니다. 내가 돈을 줘서 고용을 했는데 당신들이 내가 시킨 일을 제대로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얘가 따라 나서는 거죠. 따라 나설 때 사실은 되짚어 보면 되게 재밌는 대사거든요. 뭐냐면 제프 브리지스가 얘 14살 소녀를 못 쫓아오게 하려고 얘기했던 대사가 그거예요. 야, 너 이거 우리 떠오르면 너 밖에서 자고 막 그래야 돼.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얘도 좀 밖에서 좀 잡았어요. 너구리 사냥 나갔을 때 좀 밖에서 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구리 사냐? 그러잖아. 얘가 겁이 없어. 이게 그렇죠. 여기 도시에 와가지고 관 그 장의사 시체들 있는 데도 자잖아. 첫날밤을. 네. 얘는 딱 아주 중이병이야. 그냥 중이라서 그런가 봐. 중이야. 중이병입니다. 어쨌든 이 따라 나선 이 소녀가 귀찮죠. 그치. 카그번 입장에서는 귀찮고 막 그런데 점점 이 소녀와의 또 그 뉴스 오브 더 월드처럼 그러네요. 좀 이렇게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 유대감이 생기고 그렇죠. 서로 이제 의지하게 되는 면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명이 또 끼어들어요. 그 텍사스 레인저. 겐세이가 한 명 나와. 그 텍사스에서도 이 톰 첸이라는 이 악당이 주시 볼린. 조시 브롤린이 거기서도 사고를 사고 치고 온 거예요. 거기서는 국회의원을 죽였어. 예. 거기가 주상원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텍사스 레인저가 얘를 찾으려고 여기 멀리까지 온 거죠. 아카소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한 팀이 되어 이제 그 악당인 체니를 쫓고 그 쫓는 과정에서 이 셋이서 뭐 이렇게 치고 받는 이 티키타카가 있죠. 그렇죠. 재밌어요. 그렇죠. 예. 이상한 조합이 된 거예요. 네. 당돌한 중이병 소녀와 그리고 애꾸는 노련한 이 연방 보안관 그리고 알중. 그렇죠. 그리고 좀 이렇게 패기 넘치는데 별로 이렇게 살짝 허당. 살짝 허당이. 예. 그래서 마지막에 한번 실력 발휘는 해. 예. 그렇죠. 그리고 좋은 무기를 갖고 있고. 그렇죠. 예. 최신 무기를 갖고 있는 칼빈 약간, 총을 갖고 예. 허당 그 자 밀떡. 레인저. 칼빈 총 라이플이랑 칼빈 총의 차이점이 뭐예요? 칼빈은 칼빈은 캘리버 기병대. 그러니까 기병대가 쓰는 총은 말을 타야 되니까 음. 너무 긴 총은 들고 그치. 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약간 라이플은 되게 길고 그 흔히 라이플은 뭐냐면 강선이 파여져 있는 총이 라이플이에요. 강선은 뭐냐면 총이 이렇게 돌면서 총알이 나가. 그냥 나가면 멀리 못 가. 그리고 막 흔들려 바람에 흔들. 근데 이게 돌면서 나가면 그렇죠. 이게 이제 원심력의 회전에 의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쭉 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라이플은 강선이 파여진 총이고 칼빈은 캐벌리들이 기병대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짧은 카바인이라고 총이야. 그러는구나. 카바인. 짧은 총인 거예요. 그래서 좀 짧은 거군요. 브랜드 아니에요? 브랜드 브랜드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캐벌리 칼빈인 거야. 총 종류야. 라이플은 이제 강선 파인 총이고. 그래서 요즘의 대세는 전 세계에 있는 밀리터리의 이 강선 있는 총이잖아요. 총의 대세는 물론 강선이 있는데 총신이 점점 짧아지는 데 있어. 그렇죠. 짧아지는데 정확성이 더 높아지는. 음. 그리고 연사력도 좋아져. 그러니까 그러면서 흔히 말하는 이 조준경이 옛날에는 그 켈빈 총에 보면 조준경이 이렇게 사각으로 돼가지고 예, 길게 그러니까 뽑아서 말하자면 예.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이 가는 게이지도 있어. 예. 그 게이지에 딱 올려놓고 거리를 가늠해갖고 이렇게 쏴야 되거든. 총알이 멀리 갈수록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그 떨어지는 그 적도를 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망원경이 다 달려 있죠. 조준경. 만원경
아 이게 저 그리고 뭐 알겠고요. 네. 또 그래서 총이 좋아요. 그러니까 밀떡. 아니 근데 요새 카빈 총은 회사가 있네요. 아카데미 과학이라고. 아 그렇죠. 아카데미 과학에서 특히 많이 나왔죠. 네, 되게 알겠고요. 아주 좋죠. 자, 네. 밀떡과 조립떡까지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 여기 이제 텍사스 레인저 맷 데이먼이 갖고 있는 총이 칼빈이야. 그래서 되게 신식 총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케빈 총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레버를 제끼거나 산탄총처럼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총인데 얘는 흔히 말해서 적용용 총이야. 켈빈인데 적용용 총이야. 그렇죠. 그래서 탄환을 그냥 하나를 딱 놓고 음. 쏘고 하나를 또 빼고 하나를 다 집어넣는 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총이에요. 아, 근데 좀 재밌는 게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맷 데이먼이 그 칼빈 총으로 이렇게 겨누고 저격병처럼 하잖아요. 즉 저격하고 있는 게 라이언 일병에서 저격병이. 그치 전화병이 맞아 베리 죽지. 페퍼. 맞아 죽지. 걔가 맞아 중상이야. 스포일이고. 맞아서 하여튼 어떻게 돼요? 하여튼. 그게 약간 좀 재밌더라고요. 라이언 일병이 겹치면서. 라이언 일병 죽이기에서는 그 베리 페퍼가 그쵸, 저격병이었는데 그쵸. 이 여기서는 저격되는 걔가 대상이 막 된다는 성경 구절을 외우면서 막 총을 쐈던 그쵸. 걔가 맞더라고. 정말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때 또 이제 저 뭐 찬송가 막 흘러. 그죠. 그 라이언 일병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배우입니다. 베리 페퍼. 강한 우주. 여기서 이 럭키 네드로 나오는데 정말 분장이랑 이빨이랑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정말 악당처럼 나와요. 이때 뭐 이렇게 현상 수배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야. 다 그리고 저는 강도들. 인상적이었던 게 그 네드 럭키 네드의 인상적이었던 커스튬이 바지 양털 바지. 예, 양털을 이렇게 바지 위에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렇죠. 둘러싸고 있는 건데, 어우 되게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바지들이 카우보이들 그런 거 네. 입었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 인상적인 배우들이 아주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 있고, 근데 누가 뭐래도 주인공은 이 아이인 거야. 이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다 그냥 이 소녀한테 휘둘리는 이 더멀 글리슨 그냥 나와가지고 중간에 다리에 총 맞고 그냥 사라져. 이런 배우들이. 그런데 이 트루 그릿이 이 아이인 거야. 이 정말 진정한 배짱. 트루 그릿. 그러면서 이 영화 끝까지 딱 이렇게 가는 그리고 또 마지막 엔딩 씬도 되게 인상적이고.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원작이 이제 원래 있었던 건데 오래된 소설이죠. 그 미국 문학계에서는 굉장히 마크 트웨인 이후로 되게 명작이다. 미국 문학사에서 되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원서를 뭐 읽어보실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라. 자, 이 트루 그릿이 2010년이면 딱 10년 전이네요. 11년 됐네요. 벌써 그렇죠. 지금 2021년입니까? 이 우리가 저번에 12에서 카우보이 노래하면서 코엔 형제 9였나요? 9였군요. 계속 10인 줄 알고 있었군요. 10위는 달러 3부작이군요. 네, 네가 쓰지 않았어요 리스트?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 트루 그릿 때문에 약간 스포일이라서 얘기를 안 했는데 코엔 형제가 되게 중요한 감독이랑 그때 얘기했고 코엔 형제 필모를 좀 주요 영화만 최 과장이 한번 주요한지 안 주요한지는 최 과장이 판단하시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되게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주요작만 좀 추려주세요. 주요작. 연도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주요작은 아닌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있어서 이거 좀 그러니까 좋아하는 작품 순으로 하세요. 곤란하네요. 괜찮아. 베스트 10선 이런 거. (1987년에) 네, 데뷔작인가요? 아니요, 84년이 장편 데뷔작인 것 같아요. 네, 데뷔작. 블러드 심플. 블러드 심플. 예, 그게 데뷔작이군요. 예, 그게 연출은 데뷔작이고요. 네. 장편. 그다음에 87년에 아리조나 유괴 사건. 니콜라스 케이지 나왔던. 네. 네.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90년에 밀러스 크로싱. 그렇죠. 예. 갱스터 영화였죠. 그리고 91년에 바톤 핑크. 네. 이게 좀 이제 이게 빨매도를 받았던. 예. 예. 여기서 이제 확 뜬 거죠. 네, 존 터트로 나왔던. 예. 네. 그리고 94년에 허드서커 대리. 팀 로빈슨 나온 거. 예. 그 96년. 대리인이 영어로 하면 프락치죠. 예, 프록시. 프락지. 네, 그리고 96년에 파고. 그 다음에 98년에 위대한 레보스키. 예, 여기 이제 제프 브리지스가 나왔죠. 예. 2000년에 오 형제 어디 있는가. 뭐 계속 소개해야 되네. 이거 조지 클루니. 예. 2001년에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이거 다 소개해야 돼요. 이거 빼놓을 게 없네. 빨리 하세요. 예. 그리고 뭐 2004년에 레이디 킬러. 레이디 킬러도 재밌게 봤어요. 여기가 이제 톰 행크스가 나오는 거죠. 네. 2007년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어머, 그렇군요. 예. 단발머리. 예. 그리고 2008년에 번 애프터 리딩. 브래드 피트 예. 나왔던. 그리고 2009년에 시리어스맨.
그 다음에 2010년에 이 영화가 나왔죠. 트루 그릿. 그러네요. 네. 야. 그 이후에는 2016년에 헬시저. 헬시저는 우리 지난번에 그쵸. 하준 배우가 우리한테 이 영화 좋았다고 추천해줬던 영화가 조지 클루니 헬시저고요. 나왔던. 녹음 예. 바로 전날 보고 예. 왔다고. 예. 그리고 2018년작이 발라드 오브 버스터 스크럼스. 카우보이의 노래. 참 오랫동안 재밌는 영화들 많이 만들었네요. 거의 40여 년 동안 뭐 40여 년입니까? 대단한 거의 40년이네요, 감독이네요. 정말. 네. 2024년 되면 정말 40년이네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십니다, 두 진짜 분. 대단한 감독입니다. 굉장히 미국적인 영화들을 만드는 거죠. 왜 우디 알렌은 맨날 뉴욕 배경으로 만들다가 갑자기 유럽으로 나갔잖아요. 네. 근데 코엔은 미국 밖을 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미국적인 얘기로. 그러니까 아주 뭐랄까요, 애국 아메리카 스타일. 그런데 메인스트림은 아니고 약간 B급 같으면서 독립영화 같으면서도 잘 만드는 그렇죠. 그런 영화로 일가를 잃어버린. 예. 자기의만의 어떤 장르를 만들어버린.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무슨 뭐 소리도 없이 예. 그 영화 얘기하면서 코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렇듯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과 영감을 주는 두 형제입니다. 근데 그 제가 필모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필모 사이에서 이번에 우리가 소개하는 트루 그릿은 되게 독특한 지점에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통 장르를 게다가 리메이크를 한 거잖아요. 리메이크를 했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가 코엔 영화라는 게 약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이 예. 영화가 되게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코엔 형제가 뭔가 되게 미국적인 거를 자꾸 쫓아간다는 느낌이 저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적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한 존 웨인류의 그 정통 서부극을 자기네가 타치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하겠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 웨스턴 영화 비판하는 지점에서 이게 너무 가부장적이고 남성 백인 위주의 이런 얘기들이었다라는 거를 좀 다시 고치고 싶은 거지. 야, 이게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코엔 형제의 진정한 용기네요. 트루 그릿스네. 이 작품이. 네. 그렇죠? 뭐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매번 다른 걸 하는 것 같아. 느낌은. 아니 근데 뭐 전형적인 코엔 형제 영화는 이제 블랙 코미디고 나치와 유괴어가 그런 거 흥행하는. 자꾸 이렇게 뽑아내니까 그런 것 같고 나는 볼 때마다 다른 영화 같아. 아니 솔직히 근데 말하면. 좀 일관성은 있는데 지금 최 과장 말대로 트루 그릿은 약간 좀 벗어나 있긴 해요. 심지어는 뭐 옛날 시대극 같은 것도 좀 했잖아요. 오 형제요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도 그런 블랙 코미디 같은 거가 굉장히 강했다고. 근데 이거는 코미디는 아니잖아요. 트루 그릿은 코믹한 요소는 약간 있지만 여기서 맷 데이먼이 그런 걸 좀 담당을 하나? 근데 그거는 담당을 하죠. 본의 아니게 담당하는. 중간에 뭐 사격하는 거나 이런 거 약간의 코미디가 있어요. 그리고 허당이죠, 허당. 약간 그런데 이 트루 그릿이 평가를 딱 받고 코엔 형제가 약간 랩업이 됐다고 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좀 커진 거지. 그리고 또 요 어린 배우를 아주 뉴페이스를 어린 아이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모험인데. 그리고 그 전에 오스카를 받은 대배우 제프 브리짓을 썼고. 그다음에 조시 브롤린이나 맷 데이먼이나 이때 정말 되게 인기 만점에 인기를 막 구가하는 대형 배우들 아닙니까? 거기 되게 여기서 좀 실없이 배역 자체가 실없지는 않은데 그 좀 특이한 지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이 트루 그릿까지 보면서 지금 카우보이의 노래 그리고 트루 그릿 그리고 앞서 소개한 무용부 리스트 중에 코엔 형제를 그래도 한 5편 정도? 예, 네, 4-5편 이렇게 했네요. 예, 소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좀 알았어요. 저 약간 코엔 스타일 같아. 그래? 제가 저 이 약간 이 매력에 좀 빠져서 너 그런다고 가스통 들고 다니면 안 돼? 그러진 않는데 저는 이 코엔 형제가 이번 거까지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약간 자가 발전형.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 스스로 이 자기만의 스타일을 자기 스스로 발전시키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자기를 미믹해. 네. 그리고 복제해 막 자가 근데 복제. 이들의 표현 방식은 거의 일관성 있게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작들 그래도 뭐 한 15년 이내에 최근작들을 보면 이 표현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 총을 쏘거나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진짜 총을 쏘면 손가락이 나갈 거 아니에요. 손가락에다 총을 쏘면 손가락이 터지던 끊어지건
근데 코엔 형제가 그런 표현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막 손가락 잘리고 막 카우보이 노래에서도 그렇고 여기 더말 글리스니 손가락이 그리고 불쌍해. 노인을 위한도 그렇고 거기서 좀 예전으로 돌아가면 파고도 그렇고 막 교통사고 나고 막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진짜 아무 감정 못 느낄 정도로 그냥 땅 하고 보여줘 버리는 생날거의 느낌 이런 게 약간 표현의 일관성이 좀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들면서 이게 약간 이들의 스타일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영화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중간에 칼로 찌르고 좀 잔인한 듯한 느낌이 드는 장면이 있는데 이게 너무 눈앞에 적나라하게 보여지니까 잔인할 틈이 없이 지나가요. 그렇긴 하네요.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진짜. 그 위대한 레보스키 이런 데서는 발가락을 잘라가지고 보내잖아. 그런 거 전문이야. 그러니까 코엔이 약간 좀 뭐 여러 가지 했지만 파고에서 이렇게 그렇죠, 파고 싹 갈아버리는. 그렇죠. 아이고 너무 그게 최고의. 그래서 메인스트림이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던 건데 네. 이제는 이런 정도의 수위는 뭐 그냥 미드 같은 데도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독특한 일가를 이뤘죠. 그 위대한 레보스키에서 이제 제프 브리지스가 레보스키로 이제 그 화이트 러시안 마시는 여기서 이제 완전히 그 인생을 참 대면 사는 사람으로 나오죠. 근데 그 영화가 굉장히 히트했어요. 국내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히트 안 했는데 그 듀디즘이라고 그래서 왜 미국 애들이 이렇게 서로 남자애들끼리 부를 때 듀드 그러거든요. 네. Hey dude. Hey dude. 듀드라는 근데 Hey 그 친구. 근데 그 영화에 그 듀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듀디즘이 돼서 위대한 레보스키 이후로 그 듀드란 말이 되게 일반화됐죠. 존조 밀프 뭐 그것 때문에 히트한 것처럼 제프 브리지스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가 돼서 막 티셔츠 같은 거 엄청 다 입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What's up, dude? 그거 아니야? 그렇죠. What's up, man? 이건데 What's up, 이제 dude? 듀드로 이제 그 바뀐 거죠. 스타키와 뭐 그 비버 헤드인가 거기 계속 dude 하고 나오는 거. 그건 스타키가 아니고요. 스타키와 비버스와 버트헤드. 맞아, 버트헤드. 비비스와 버테드. 비비스 하여튼 버트헤드. 스타스키 앤 허치. 맞아, 그거 두 개인데. 자꾸 왜 완전 자꾸 그러세요? 알아들었는데? 맞아, 완전 알아들었는데. 서수남과 내 말을 완전 알아들었. 와. 아무튼 뭐 코엔이 그런 어떤 정말 진우가 얘기한 것처럼 자가 발전을 해서 뭔가 이루어낸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이 되면 거의 40여 년 동안 활동하는데 어쩜 이렇게 계속 발전할 수가 있지?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뭐 대단한 감독인 것 근데 같은데. 그거는 한눈을 안 팔아서 그래. 나는 그 부분보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영화에 대한 거는 시대상을 조금 더 많이 가미하려고 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그 시대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추해 보는 어떤 장치들이 있다고 보거든. 특히 이 14살짜리 꼬마애가 입에 법을 달고 살아. 그렇죠. 어. 매티가. 그걸 통해서 대비해서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무법천지였는지가 이 영화에 나오는 법의 논리예요. 또 하나는 그리고 그나마 여기서 한 10년 정도나 한 2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개념조차가 발전하지 않았을 것도 같아. 근데 이게 딱 시기적으로 법의 지배를 완전히 이제 구축되어 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마샬이라는 게 그 법을 집행하는 집행자인 거예요. 범인들 잡아다니고. 그전에는 바운티 헌터 진짜 현상금 사냥꾼들 예. 일 텐데 지금은 현상금 사냥꾼이 법의 테두리에 직책을 갖는 단계로 들어오는 거야. 거기에 변호사 막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 얘기했지만 그러면서도 이 안에 보여지는 게 뭐냐면 정말 법으로부터 밀려난 사람들. 여기 나오는 그 네드는 나쁜 놈이기도 한데 이상하게 그렇게 법에서 밀려난 듯한 이 짠한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해. 그 오두막에 있었던 두 사람도 그렇고 여기 악당들이 악당같이 안 보여 사실. 약간 조시 브로린도 사실은 찌질한 어떤 인간처럼 보이고 완전 악당처럼 보이는데. 근데 소녀한테 총 맞고 관점의 차이군요. 이 김PD 형이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웨스턴 영화에 나오는 아웃로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어. 예, 측은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그 근데 아들이 법에서 밀려났대. 쟤들이 범죄자한테. 그냥 무법자라고 이렇게 딱지 이렇게 붙이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드러나는 딱 하나는 네드가 결국은 그 둘을 남겨두는 그 장면, 이거 스포일인데 둘을 남겨두는 장면은 되게 위험한 거잖아.
근데 그렇게 또 갖고 간다는 거는 그 둘이라면 매티와 이제 그 톰 체니. 예? 그러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서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인 거잖아. 예. 그러니까 되게 나쁜 짓인데 네. 그나마 자기가 해결 안 하고 가는 모습이 약간 나는 얘가 뭔가 있네라는 느낌이 받았거든. 저도 거기서는 약간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체니가 혹시 이 여자애를 해할까봐 응. 절대 건드리지 마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못 건드리게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말이 그럴 뿐이긴 해.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 네. 근데 약간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려준 거죠. 나쁜 놈이긴 한데 되게 정교한 장치야. 이 성격 부여가. 형은 계속 좋게 해석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는 다운로드에 대한 이 그 부분은 네. 한 2분만 떠들고 갑시다. 왜냐면 맥을 가이버에서 내가 2분만 떠듭시다. 이 시대에 그 세상에 살아남는다라는 게 꼭 가능한 얘기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이 영화들의 장치를 보면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진짜? 뭔가 줄이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서 혹은 또 이런 범죄 집단을 구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남냐고. 이 시대, 이 서부 시대에. 정말 그냥 모두가 총을 갖고 있고 누구나 총질할 수 있고 뒤에서 빵빵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냐고. 그러니까 악인이 되거나 아니면 죽거나 혹은 더 악해지는데 약간 법의 테두리 안에 지금처럼 천상금 사냥꾼을 하거나. 근데 여기에 여자아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중2병 걸린 여자가 툭 튀어나온 거야. 이 영화는. 그러니까 매우 비현실적이죠, 사실은. 근데 그나마 이 비현실적인 것이 약간 또 인간에 대한 어떤 그 모두가 힘들게 사니까 당연히 이런 정들이 발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까지 가능하게 한 거죠. 저는 이 영화가 좀 이게 코엔 영화긴 한데 코엔스럽지 않다라고 제가 아까 뭐 굉장히 좀 독특한 지점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 게 저는 원작의 틀에서 변하려고 노력은 하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이게 되게 2010년작이면 상대적으로 최신작인데 이게 요즘 영화를 보면서 옛날 영화가 이렇게 제가 그 69년작 보지도 않았거든요. 본 영화도 아닌데 그 영화를 마치 보는 듯한 느낌을 좀 계속 느끼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왜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 라비프, 맷 데이먼이 얘가 이제 이 소녀가 14살짜리 소녀가 하도 떠들고 막 계속 따지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말이 확 내려가지고 너 이렇게 어른 말 안 들으면서 막 그러면서 엎어놓고 엉덩이를 막 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장면이 사실 요즘 영화에서 나올 만한 장면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원작을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좀 이게 아무리 이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찍으려고 해도 원작의 그 범위에서 벗어나질 못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게 좀 이렇게 그래도 올드하다. 예, 올드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렇죠. 이게 코엔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봤으면 예. 아마 뭐 아까 그린그라스나 이런 사람이 만든 영화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영화가 그러니까 69년작 자체가 굉장히 또 특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웨스턴 영화에서 이 흐름 안에서 되게 특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 14살짜리 소녀 아이가 이렇게 비중이 있고 이 극을 끌고 가는 어떤 중요한 롤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로웠겠다.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도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2010년작인 이 영화가 그렇게 새롭거나 우리한테 새로운 무언가를 확 주기에 그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받았어요, 저는. 주제나 그런 이런 느낌을. 거 뭐 예. 소재 이런 거가 예. 좀 못 벗어났다. 예. 올드하다. 예. 원작이 있으니까 뭐 당연히 예. 그렇게 좋고 게다가 또 리메이크고. 예. 근데 나는 굉장히 스마트했다고 생각해요. 코엔이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어떤 주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웨스턴 영화에 약간 손질을 하고 싶은 거야. 수정 헌법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촬영이나 무슨 세트나 의상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잘했어요. 공들여서 찍었고 그런데 메인스트림 거기에 이 영화를 탁 끼워넣은 거지. 그래서 2000년대 나왔던 웨스턴 영화들의 어떤 그 흐름에 아주 큰 영화가 돼 있다라는 거는 나는 부정하지 못한 거라고 봐요. 저는 저기 최 과장님 얘기한 그 씬에서 조금 다른 관점인 건데 엉덩이 때린 장면? 네, 저는 그거 저는 오히려 트위스트로 넣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부러. 네. 그러니까 그 장면에 저는 폭소를 했고 그 되게 맷 데이먼이 웃기긴 하지. 웃기게 때려요. 웃기긴 해. 막 이런 느낌으로 때문이 때리는데 갑자기 열폭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소녀 말에 열폭해가지고 그렇게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마치 예전 영화 리메이크했는데 요거 옛날 방식인가요?라고 보여주는데 약간 블랙 코미디처럼 풍자하듯이 보여주는데 거기에 대고 제프 브리지스가 총을 딱 겨누면서 정신 차려.
하는 그 느낌. 그래서 갑자기 딱 깨이는 느낌. 사실 그 씬 바로 앞에 씬이 뭐였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대사였거든요. 소녀가 따라간다니까 야 이게 너 밖에서 자고 위험해. 그 당시 생각할 수 있는 그 소녀에게 얘기할 수 있는 어른들의 대사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말을 타고 강을 건너는 씬이 연결이 돼요. 거기서 제프 브리지스는 받아들인 거예요. 이 소녀를? 이 소녀가 대단하네. 보통에는 아니구나. 그렇죠. 사실은 그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말에다가 얘기해요. 야 너 그 말 대단하다. 나 그 말 갖고 싶다라고 하지만 리틀 블랙키. 그렇죠. 블랙키. 근데 10불에 팔어.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너 마음에 든다거든요. 그치. 그러네. 제프 브리지스는 거기서 이미 열었어. 그래서 야 그래 오케이 너 그렇게까지 나오니 용감하다 데려갈게. 근데 맷 데이먼은 아직 아니거든. 얘 눈에는 그냥 한없이 소녀거든. 얘가 마치 대사를 엉덩이 때리듯 한 거예요. 제프 브리지스가 던졌던 너구리 사냥 그 치고받던 그 대사를 맷 데이먼은 표현한 거거든. 거기서 제프 브리지스가 야 너 잘못 보고 있어. 그 소녀 그런 소녀 아니야 하고 정신 차려하고 총 겨누듯이.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약간의 일부러 코엔 느낌이 코엔이 오히려 더 그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약간 블랙 코미디의 소재로서 이걸 넣었다.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게 이제 나도 진욱이가 얘기하는 부분에 동감하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이 소녀가 결국 돈 한 푼도 없는데 그 아버지한테 말을 복원하고 있었던 은행에 가가지고 은행이야 뭐 하여튼 보관소, 말 보관소. 거기 가서 삥 뜯잖아. 그쵸. 완전히 말로 삥을 들어. 14살밖에 안 된 애가. 대단 지금 완전 보이스피싱이에요. 오 진짜 완전 보이스피싱이야. 그러니까 아니 얘는 완전히 비즈니스 천재던데. 그렇죠. 대단해요. 이런 장면이 결국은 현대화된 장면인 거지. 서부 영화라는 웨스턴 무비라는 이 장르가 마초의 정말 그렇죠. 집대성이잖아. 남자들의 장르죠. 또 예. 하나는 권선징악의 집대성이야. 그리고 네. 복수의 아주 화진이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거 쩌들었던 장르가 있는데 그걸 다시 보게 될 때 나 이 영화 좋아해. 난 존 웨이 좋아. 라고 할 때 예전에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 그랬는데 지금은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의 어떤 웨스턴 영화의 허점과 그 옛날에 봤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한 허점들을 오셔인 것처럼 고쳐보고 싶었다라는 게 이 소녀를 보여. 통해서. 이 캐릭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 근데 이상한 느낌은 뭐냐면 왜 여기다 찬송가를 자꾸 집어넣냐고. 그건 찬송가 개념이 아니고 이때 찬송가 개념이 찬송가라고 그게 얘기하면. 미국 민요죠. 아, 미국 민요인데 민요의-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단순한 민요라기보다는 아까 내가 얘기한 이 아웃로드래. 진짜 맥가이버 맞다. 갑자기 얘기하다 진짜 맥이 갑자기 음악으로 갈 줄은 난 자연스럽게 갈 줄은. 아니 그 코엔 얘기 다 매번 얘기하는 거 똑같이 다 아니, 하면 뭘또 야, 해. 이거 진짜 대단하다. 지가 얘기하는 거에 맥을 맥을 끊어요. 아, 나는 찬송가 얘기를 하려고 꺼낸 거야. 야, 인정. 자기 내 세계로 끌려오라고 지금 자기 제발. 얘기에 맥을 끊고 갑자기 찬송가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내 제가 얘기를 지금 끌려오라고.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와 음악 얘기가 이렇게 시작되나? 야, 이게 대단해. 진행의 기술이야. 진행의 인정, 기술. 인정할게. 그만 얘기하고 이제 음악 얘기하자. 진행의 기술. 맥가이버, 정말 맥가이버. 진기해요. 자, 맥가이버 인정. 왜 찬송가야? 이게 맞지? 진기 명기. 아니 음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음악을 찬송가로 익숙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그 음악은 사실 미국 민요죠. 미국 민요를 그냥 넣은 거예요. 미국 민요라기보다도 네. 그쵸 이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CCM을 만든 거죠. 이때 당시에 나왔던 음악이에요. 미국에서 만드는 음악. 대부분의 찬송가가 영국에서 만든 음악이거든요. 영국이나 이제 구라파에서 만든 음악인데 이거는 미국 음악이죠. 그래서 왠지 포스터가 지은 음악 같고 이게 이제 지금 찬송가이죠. 주의 친절한 화려한 화려한 예. 그죠?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아까 진우이가 죄진 맡은 우리 구주도 나왔나? 나와요. 야, 제가 듣는데 제가 오죽하면 이 은혜로 헤드폰으로 왔어? 헤드폰으로 듣다가 일부러 빼고 스피커로 빵빵하게 들으니까 방에서 들으시던 우리 어머니께서 갑자기 똑똑 뭐니? 아멘. 그러면서 막 흥얼거리시다가 이건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이러시고. 그러니까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라는 아주 은혜로운 찬송가가 되었죠. 근데 이때 당시에 웨스턴 시대에 나왔던 음악이에요. 그때 이제 미국 사람이 지은 음악이죠. 근데 이거를 계속 변주해서 이게 이제 카터 버웰이라고 코엔 영화 전문 작곡가가 있어요. 작곡가가 있죠. 아니 근데 이 사람이 저번에 그 3 빌보드
그다음에 그 전에 캐롤 아, 캐롤. 이런 영화 음악 하는 아주 음악감도? 아주 뭐 훌륭한 작곡가인데 영화 음악가인데 이 사람은 코엔 형제 초창기부터 계속 음악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코엔 형제 영화를 보면 음악이 이렇게 팍 튀어나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트루 그릿은 음악이 남잖아요. 일단은 되게 그 찬송가고 지금 기피드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익숙한 멜로디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그걸 계속 남는 변주해서 것 같은데. 나오는데 예. 찬송가인데 이게 이제 사실 멜로디 같은 걸 분석해 보면 정말 이 포스터류의 미국 민요인 거죠. 그래서 아주 음악이 아주 끝까지 마지막에는 이제 컨트리 가수가 이 노래를 이제 가사를 붙여서 부르죠. 그렇죠. 그러면 잠깐 그러면 이제 이 음악을 듣게 되는 미국인들은 그러면 그 시대를 이렇게 딱 떠올리게 되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들어간 거다. 아, 역시 저는- 문화적 배경이 없는 내가 듣기로 찬송가로 들은 거다 이렇게 되는 그게 거예요. 문화적 배경이죠. 찬송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문화적 배경은 그거고.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그리고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음. 원작에도 이 음악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존웨이 나왔던 영화에 예. 물론 내 기억에는 없어요. 원작에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류의 음악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약간 찬송가, 약간 스피리추얼 뭐 이런 음악이 나왔다라는 일관성은 있나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작심하고 이 벌웰 형님이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를 계속 이제 변주로 피아노, 뭐 벤조, 이때 이제 컨트리 음악, 만돌린 뭐 이런 악기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음악이 굉장히 좀 남았다. 근데 그게 이제 좋았다는 거야, 싫었다는 거야, 김PD는? 그러니까 나는 당군 얘기한 것처럼 문화적 배경이 이건 문화적인 정서에서 그 서부 시대에서 탈동했다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성원악을 구분하는 혹은 뭐 이런 류의 음악을 이런 대치 상황과 어떻게 하면 쉽게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이 상황과 왜 이 음악이 매칭이 돼 있지라는 의문이 생긴 거였죠. 근데 다른 측면을 보면 다를 수도 있겠지. 되게 음악이 난 잘 잡아줬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어떤 느낌을 좀 이렇게 산만해지는 거를 이렇게 탁 모아주는 그런 좀 느낌이 있었고 일관성도 있었고. 그래서 그 전에 코엔 형제 영화들 보면 음악이 되게 괜찮았지만 뭐 이렇게 크게 기억에 남지는 않았는데 이 영화는 또 남았다. 그래서 정말 코엔 필모 중에서 약간 좀 독특한 위치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영화 후반부에 확실히 이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이 음악이 너무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의 친절한 팔에서 이 소녀가 그쵸. 살게 되는 그런 저는 이 내용이었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 그러니까 그 마지막쯤에 그 돌아가는 이야기들은 좀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예. 그럼요. 네, 감동적이었어. 그 마지막 결투. 죽을 위기에 빠진 이 매티를 살리기 위해서 결투 후에 나오는 예. 또 감동적인 그 이 카그번이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죠. 저는 거기서 카그번이 죽을 줄 알았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은 되게 감동적이었고 또 성인이 된 매티에가 또 이 카그번을 생각하는 이야기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떠올리고 찾아가는 예. 얘기. 그런 얘기도 참 좋았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좀 이렇게 스크루볼 코미디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이 세 명이서 그러니까 정통 웨스턴의 그런 어떤 비장하고 서로 이렇게 막 치고받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쓰리 아미고스 같은 이 코미디. 근데 약간 세 명이서 이렇게 주고받는 코미디 같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로 가면서는 이 소녀와 이 어른들 사이에 이런 감동적인 어떤 그런 관계가 생겼구나. 그래서 그 마지막쯤은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표현이 이 이 형제 감독의 이 표현이 사실 그 여자 소녀 이제 성인이 된 모습에서의 이 외형적인 변화가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땅 하고 보여주잖아요. 그치. 아무렇지 않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상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되게 어떤 사건은 특별할 수 있지만 보여지는 것들이 특별하지 않게 보여져서 다가오는 것도 오히려 더 특별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 참 저는 이 연출이나 이 표현이 계속 최근에 했던 영화들을 보니까 이게 확실히 이 감독의 색깔인가 보다 좀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이게 들면서. 원작 자체가 100년이 더 된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1960년대 한번 2000년대 한번 이렇게 리메이크를 했다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 아까 내가 자꾸 아메리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어떤 그들의 어떤 역사 그리고 그 문화 그거를 계속 우리가 우리 거를 이렇게 다시 만들고 재해석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 문학에서는 되게 고전이고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100년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혈애누 뭐 이런 거를 혈애누라는 영화는 있었군요. 있었죠. 원작이랑 상관없지만 그렇게 다시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재해석한 게 아니고 그걸 다시 이렇게 또 만든다라는 거가 우리도 있잖아요. 전우치 같은 영화. 우리 수도 없죠. 전우치. 아니, 뭐 춘향전은 뭐 수도 없이 만들어지고 수영전, 전우치 다 있잖아요. 뭐 심청전도 막 수도 없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그 별주부전도 그 소리도 없이 별주부전 그렇죠. 리메이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해석이 아니고 네. 그 원전을 가지고 네. 새로운 이 기술을 넣어가지고 스토리는 안 죽이고 네. 그렇게 한다라는 거가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짧은 미국 사람들한테 되게 또 중요한 일이 아닐까 뭐 싶네요. 뭐 재밌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 매티 로스 이 소녀의 역이 어쨌든 간에 이 영화에서는 주연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뭐 조연 부분에 올라가긴 했지만 주연 어쨌든 완전 주인, 예, 주연이죠. 예. 주인이에요? 예, 이 헤일리 스타인필드가 역을 맡은 이 오디션에 15,000명 이상의 소녀들이 몰렸대요. 아유, 진짜?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딱 그 이해가 픽업이 된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극장판 영화에는 처음 데뷔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린이 노동법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미국 안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촬영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대요. 몇 시 이후로는 촬영 못 해. 예, 그래서 자정 넘어서는 촬영을 맞아요. 못 하는데 밤 장면이 많잖아요. 있죠. 그러네. 그래서 밤 장면에서는 이 소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했어? 예, 보통 어깨 넘어서 혹은 등 장면 이런 걸로 많이 대체를 했고 그런 걸 찍을 때는 바디 더블을 써서 성인을 연기자로 썼다고 하네요.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럼 말 타고 막 빨리 달리고 이런 건 다 대역이겠지? 말 엄청 잘 타던데. 예.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게 아카데미상에서 10개 부문상에 노미네이트가 그거에 됐거든요. 쫙 올랐죠. 예. 근데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았어요. 상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이게 오스카에서 기록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최다 부문 노미네이트에 상을 못 받은 거. 아 네.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재밌는. 유효 슈팅만 10개인 거네요. 한 골도 못 넣고 도움이라도 어떻게 하나 했어야 되는데. 골 결정력. 네. 이 배우는 이 방금 말한 뭐라고? 헤일리 스태플드 이 배우는 뭐라고요? 저기 뒤에를 몰라. 몰라요. 뭐 한남 스타필드라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남 스태플드 이 배우는 나중에 나온 영화 중에 저기 있어요. 그 트랜스포머 거기에 주인공도 했어요. 네. 범블비. 범블비. 네, 범블비구나 그게. 네, 범블비. 아 걔가 얘야? 범블비. 2018년에 범블비. 근데 그때는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범블비 재밌지 않았나? 날 별로 재미없던데. 저는 이 얘는 잘 컸어. 예, 이 배우가 그 대사 칠 때 입 응. 모양 같은 거 있죠. 그쵸. 발음. 어. 그런 게 너무 똑부러지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네. 약간 예. 요 입가에 약간 침이 이렇게 약간 묻었고 힘이 테두리까지 생겨가면서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 막 예.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예. 그런 거가 다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그 말하는 말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그렇죠. 똑부러진 하남 스타필드가. 하남 스펠. 야 오늘 히트 하나 나왔다. 하남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는 진짜 범블비 난 거기서 되게 얘가 계속 원래 어렸을 때 이쁜 애들은 크면서 좀 약간 좀 퍼져버리잖아. 그쵸. 약간 느낌이 흐려져 버리고. 근데 계속 이렇게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 뭐 TV 드라마도 많이 하고 아주 잘 크고 있네요. 잘 성장하고 있네요. 예. 그래봤자 아직도 이제 20대군요. 네. 그렇죠. 뭐 하여튼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진정한 용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잠깐. 모두가 각자 다 용기를 그게 어디가 진정한 용기야? 모두 다. 뭐가 저는 진정한 다른 용기? 것보다 엔딩은 하남 스타필드. 아니, 스타필드 말고 매티. 이 성인이 된 매티의 이건 정말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한 거는 찾아가고 가까이 두는 이거는 또 다른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는 과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 찾아가 본 적 있나 말 사실 나한테 아주 중요한 네, 사람이었다 중요한 사람, 하더라도 은사님이라던가 네. 뭐 영향을 줬던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야, 또한 그 사실 선생님 되게- 널 얻고서 밤길을 그렇게 뛰어가지는 않았잖아. 아니 만약에 그랬더라도 그런 사람이 너를 살리기 위해서 있었더라도 그렇죠. 너를 살리기 네, 위해서 밤새 뛰어갔겠냐 이거지. 그 다른 부분으로 보면 그 찾아가는 것 또한 용기인데 아니, 저는 그건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는 수준이었다고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워낙 험하게 사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 정도로 복복했을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거든. 음. 사실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 마지막에 뭐 이렇게 이름 뭐야? 르베프 그 라비프 위메프가 나왔어. 유메프인지 뭐 유메프 자, UF 유메프인지 하남 하나 스파필드인지 유메프는 찾지도 못하잖아. 지금 온라인과 어디로 오프라인이 사라져서 만났어요. 정말 땅속에 묻혀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 흐르는 건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잖아. 그 엔딩이 되게 고즈넉하죠. 우리 전 시간에 했던 뉴스 오브 더 월드처럼 그렇게 마냥 해피엔딩만은 아니었다. 그렇죠. 예. 근데 되게 현실적이고 예. 되게 잘 마무리하는 삶의 어떤 그런 걸 보죠. 그 트루 그릿 그 말은 대사에 나오죠. 이 하남 스타필드가 이 애꾸는 마샬 보안관을 한테 당신이 정말 트루 그릿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당신을 고용하겠어요. 막 그러는 거죠. 우려하려면 진정한 배짱이 있는 그렇죠. 사람이군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정말 진정한 배짱은 이 소녀, 스타필드, 예, 소녀한테 헤일리 있었던- 스타필드한테 있었다. 예. 그렇게 보이고 뭐 코엔 형제의 약간 좀 벗어나 있지만 굉장히 잘 만든 웨스턴 영화. 그리고 카우보이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그 코드들과 그 수법이 어디서 나왔나 보려면 그 기법들을 10년 전에 코엔 형제가 이렇게 만들었었다. 코엔 형제는 두 번의 웨스턴 영화를 만들었는데 만든 거죠. 예. 순위에 두 번 다 올라왔네요. 네, 코엔에 대해 굉장히 애정하시나 봐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겹치기 출연이 됐군요. 근데 뭐 이거 트루 그릿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69년도 것도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근데 또 존 웨인 나오는 거는 좀 너무 올드해서 너무 다 멋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꾀죄죄하고 이런 게 나와야죠. 이런 게 나와야죠. 이게 사실 세르지오 레오네가 다 만든 거예요. 그 달러 3부작을 하면서 꾀죄죄하고 막 떼국물 흐르는 투코. 그렇죠. 예? 일라이 월락 그 모습이 리얼리즘이지. 진짜 옛날에 서부 시대 다 그랬거든.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다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죠. 그 옛날에 정말 그 목에 그 행커 그 손수건 딱 이렇게 메고 깔끔한 카우보이 옛날에 그랬거든. 빨간 머플러 이런 거. 깨끗하고 예, 면도 존 웨인. 쫙 하고. 그게 존 웨인이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가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 나오는 거는 이제 리얼리즘을 만드는 거예요. 그 유럽, 이탈리아 사람들의 손길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왜 투르리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탈리아가 갔군요. 네, 여하튼 웨스턴 영화를 계속하고 있고요. 자 이제 노래를 하나 듣죠. 예, 노래는 주의 친절한 팔의 한기세 누구 버전이에요? 에버라스팅 암스. 이거 뭐 여기서 그 컨트리 가수가 불렀던 그거는 마지막 엔딩에 엔딩? 나오는 거. 예. 근데 그건 좀 너무 좀 구슬프죠? 너무 컨트리던데. 아니면 좀 발랄한 거 있어요. 뭐? 저 빌 게이더. 빌 게이더? 예, 빌 게이더 밴드 CCM 밴드인데 아 그렇군요. 예, 빌 게이더 밴드가 부른 단체로 부른 좀 흥겨운 아 주의 진짜. 친절한 발랄한 기세가 또 있습니다. 오늘은 진웅이가 음악을 네, 부른 거예요? 진웅이가 아, 그래요? 음악을 봤습니다. 어, 아니 괜찮은데? 나는 이 얘기 던지면 오작 형이 더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빌 게이더는 잘 모르는데. CCM 가수요? 네, 살아계신 주 작곡가. 어. 우리가 가끔 불렀던. 살아계신 주 그거? 그럼 되게 나이 많으시겠네? 그러겠죠? 네. 네. 그럼 빌 베이더. 빌 베이더? 빌 게이더. 네, 빌 게이더의 에버라스팅 암스를 듣겠습니다.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